안녕하십니까. KH바텍 발표를 맡은 리서치 3팀 양가온입니다. 발표는 산업분석, 기업분석, 리스크, 투자포인트,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분석입니다. 이 사진은 삼성 Z 플립을 분해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폴더블 폰은 기존 바형 스마트폰과는 달리 기기를 접을 수 있게 해주는 이 힌지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힌지란 두 개의 고정된 부품을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폴더블 힌지는 폴더블 폰의 화면을 접었다 펼 때 패널이 맞닿는 충격을 최소화시켜 원활한 구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폴더블 폰에 접힌 자국이나 깊이, 주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핵심으로 꼽히는 부품입니다. 폴더블 폰에 주로 사용되는 힌지에는 U자형 힌지와 물방울 힌지가 있습니다. 먼저 U자형 힌지는 디스플레이가 완벽히 접히지 않아 화면이 맞닿는 부위가 줄어 파손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방수 방진과 프리스탠딩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원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름 개선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삼성전자 폴더블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두 이 U자형 힌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방울 힌지는 접히는 부위가 안으로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름이 현저히 줄어들며 기기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접었을 때 물방울 모양의 틈이 생겨 방수 방진 문제가 발생하며 프리스탠딩 등의 기능 구현이 어렵습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여 단가가 높습니다. 중국의 휴대폰 제조기업 샤오미, 오포, 아너 등에서 채택 중이며 올 하반기에 삼성에서도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물방울 힌지를 채택하여 5세대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방울 힌지를 채택한 제품과 U자형 힌지를 채택한 제품의 실제 외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힌지는 고기술이 요구되는 부품입니다. 2019년 4월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삼성의 갤럭시 폴드는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노출부 충격으로 인한 깨짐 현상이 나타났고, 미세한 틈 사이로 유입되는 이물질로 인한 디스플레이 손상으로 출시가 연기되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또한 메이트 X를 2019년 6월로 출시를 예정하였으나 디스플레이를 접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9월 그리고 11월로 두 차례 연기하였을 만큼 힌지의 기술력 구현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은 2021년 세계 최초로 방수가 지원되는 폴더블 폰을 출시하였는데 구조가 복잡한 폴더블 폰에 방수 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형 스마트폰은 제품 내부에만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들면 되지만 폴더블 폰은 폰이 접히도록 구동하는 힌지가 물에 닿아도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힌지를 통과하는 배선 쪽으로도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힌지에는 정교한 기술과 복잡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힌지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 부품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역성장하거나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폰 시장은 2019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4% 상승한 1,49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은 전년 대비 52% 성장한 2,270만 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폴더블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올해 3월 개최되었던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아노, 오포 등 중화권 업체들이 신제품 폴더블폰을 대거 공개하며 폴더블폰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글은 올해 3분기에 픽셀 폴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애플 역시 폴더블 관련 기술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어 2024년에서 2025년 초 폴더블폰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 또한 2025년까지 프리미엄 폰 판매의 50% 이상을 폴더블 폰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폴더블 폰 시장이 형성된 이후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 오포 등이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는 있지만 그 점유율은 중국 시장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폰이 출시된 이후로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획기적인 폼팩터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9월 슬라이더블 폰을, 올해 3월 멀티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소개하였으며 중국 레노버는 작년 롤러블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분야에서도 폴더블 기기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20년 폴더블 노트북 관련 특허를 제출하였으며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KH바텍은 다이캐스팅 등의 금속 부품 가공 기술을 활용한 주요 휴대용 IT 디바이스의 내외장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힌지와 알루미늄 캐스팅 등의 캐스팅 제품들이 있습니다. 캐스팅 제품은 스마트폰 내외장재에 쓰이는 기구 부품으로 마그네슘, 구리, 아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의 소재가 사용되며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 외장 케이스와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되는 내장 브래켓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제조업체, 즉 고객사와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고객사가 부품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조 기술에는 ADC와 IDC가 있습니다. 먼저 ADC 기술은 다이캐스팅 생산품의 아노다이징, 즉 양극선화 표면 처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겉면에 칠을 하는 디자인에 대한 기술인 아노다이징과 내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내구성에 대한 기술인 다이캐스팅의 결합입니다. 아노다이징 기술은 원래 다이캐스팅 제품에 적용이 불가능하여 디자인의 요소에 치중되면 내구성이 희생되고 반대로 내구성에 치중하면 디자인이 희생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아노다이징 기술을 다이캐스팅 제품에 적용하는 ADC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수많은 제조사들이 단연간 연구 개발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었으며 이 기술은 기존의 추가적인 표면 처리 공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또 다른 기술인 IGC 기술은 금속 블럭을 통째로 가공하는 공법을 탈피하여 외부 테두리는 CNC 방식으로 제조하고 내부는 다이캐스팅으로 틀을 형성한 뒤 레이저로 용접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다이캐스팅 기술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긴 리드타임과 디자인 및 소재의 제약을 개선하여 CNC 방식과 다이캐스팅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기술입니다. 기존 다이캐스팅 방식 대비 50%의 제조 원가 절감이 가능해서 저가폰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휴대폰 제조사의 원가 절감이 강조되면서 상위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작년 기준 동사의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조립 모듈, 즉 힌지가 59.7%, 알루미늄 캐스팅이 28%를 차지하였습니다. 동사는 2019년부터 흑자 전환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639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 성장한 32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조립 모듈 매출액이 증가하였던 점이라 분석됩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로 동사 매출의 약 80%가 삼성전자 향입니다. 2019년에 삼성이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하였을 때 힌지 독점 납품사로 동사를 매년 선택해왔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주가는 삼성의 판매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9년 동사가 삼성의 힌지를 독점하여 납품하기 시작하였을 때 주가가 크게 뛰었으며 이후 삼성이 신규 폴더블폰을 출시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폴더블 힌지를 납품하기 이전 2000년대 초부터 다이캐스팅 제품, 노트북용 힌지, 폴더폰, 슬라이드폰 힌지 등을 삼성에 납품하여 삼성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삼성의 통신제품 사업장 인근에 생산법인을 설립해왔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주요 업체들은 중국과 베트남 생산 물량을 줄이고 인도 생산 물량을 늘리며 인도 시장 공략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중저가폰 시장을 공략해왔으며 이에 따라 동사는 2019년에 선제적으로 인도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정도로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고 평균 연령 28.4세로 38.4세인 중국보다 젊은 층이 많으며 지난해 GDP 성장률도 6.5%로 중국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소비할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층이 두터워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삼성은 중저가폰을 시장을 공략했던 인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5세대 폴더블폰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인도에서도 힌지 매출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동사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향후 수주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현재 폴더블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삼성의 단독 공급사이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지 기술이 폴더블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은 힌지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동사의 다양한 고객사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이 힌지 공급망을 다변화시켜 원가 절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 S코넥이 삼성 폴더블 힌지 공급망에 포함되어 힌지를 공급 중이며 AU플렉스는 삼성이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가가 낮고 힌지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힌지 공급은 2021년까지 동사가 독점하였고 작년에는 9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도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동사는 폴더블 힌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동사의 주 고객인 삼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 힌지 공급망에서 동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권 쪽에 많은 힌지 부품사들이 존재하지만 삼성은 최고가 사양인 폴더블폰의 제품 완성도에 신경을 쓰며 선뜻 이원화를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망 확대에 대한 이슈는 폴더블폰 출시 초기부터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동사의 독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기술력이 업계 최고임을 입증합니다. 실제로 동사는 연구개발비에 큰 비용을 투입하며 높은 개발 역량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며 힌지 관련한 특허도 다수 보유하여 힌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품 시장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 제품이 초경박화, 초소형화, 기능 복합화가 되며 고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 자금력, 생산 기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 입장에서 힌지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부품을 채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동사의 높은 점유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폴더블 기기 시장의 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폴더블폰의 고성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폴더블 힌지의 수요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트북, 태블릿 등 폴더블 기기의 확장 또한 힌지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됩니다. 삼성의 경우 폴더블폰 출시를 위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의 존재감을 되찾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시장 공략 시에도 폴더블 기기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관련 특허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노트북과 태블릿의 연간 출하량은 각각 1.9억대와 1.7억대로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는 동사 성장의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힌지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동사가 삼성이 납품하고 있는 U자형 힌지는 출시 초 기준으로 개당 약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방울 힌지는 공정이 더 복잡하고 얇은 제품 두께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U자형 힌지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실제로 2021년 오포 파인드 N에 탑재되었던 물방울 힌지는 개당 800위안으로 당시 U자형 힌지 원가의 3배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전기차 관련 부품으로 신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2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팩의 엔드플레이트를 활발히 개발하여 국내 대형 잠재 고객과 컨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동안 키워왔던 진공 다이캐스팅, IDC 기술, CNC 정밀 가공 기술력을 활용하여 엔드플레이트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회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는 차량용 히트싱크와 헤드램프 백램프의 브라켓 부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전년 대비 42% 성장하며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율 목표를 40%를 타겟으로 하는 등 전기차 시장은 장기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용 부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면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제품별로 추정하였습니다. 우선 힌지 매출액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삼성 폴더블폰 출하량 예상 증가율 40%, 올해 동사 점유율 하락 가능성 감안하여 88%, 단가 상승분 30%를 적용하여 3,479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알루미늄 캐스팅, FPCB, 기타 매출액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 혹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아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는 최근 폴더블폰 힌지를 납품하여 주요 매출 비중이 변화하였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였지만 매출 원가율은 그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서 3개년 평균 매출 원가율 82%를 적용하였습니다. 판관비 또한 판관 비율이 10%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1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지속적인 에비타의 증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어서 차입금 및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가를 예상하여 2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의 퍼밴드입니다. 동사처럼 힌지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상장된 경쟁사가 거의 없어 피어 그룹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퍼밴드를 이용하여 타겟 퍼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면 현재 퍼는 14.69와 18.6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사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겟 퍼는 18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주가는 24,440원 상승 여력 27%, 24년 예상 주가는 28,190원 상승 여력 47%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